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미국 CNBC가 발표한 2024 글로벌 인재 이동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미국과 유럽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무려 10만 명이 한국행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 통신이 공동으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나스닥 상위기업 임원진과 실리콘밸리 엔지니어, 월스트리트 금융인들의 대규모 한국 이주가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빌 게이츠 재단의 수석 연구원들까지 한국행을 택했다는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것은 어느 날 모든 것을 잃은 전설적 월스트리트 트레이더의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잠시만요. 1초만 시간 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스톤입니다. 45살이고 불과 8개월 전까지는 월스트리트의 황금손으로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골드만삭스에서 연봉 300만 달러를 받는 헤지펀드 매니저였죠. CNN 머니의 올해의 투자자로 소개되기도 했고 워렌 버핏도 제 전략을 주목한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맨해튼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햄튼스의 별장,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돈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아내 케이트는 전직 슈퍼모델 출신 인테리어 디자이너, 15살 쌍둥이 아들 잭과 매트는 뉴욕 최고 사립학교인 달튼스쿨에 다녔습니다. 매일 아침 특별 주문한 블루마운틴 커피를 마시며 월스트리트 뷰를 감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인생이 더 완벽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데는 단 15초면 충분했어요. 스톤 씨, 안타깝게도 MRI 결과가 좋지 않네요. 메모리얼 암센터의 넓은 진료실에서 세계적인 신경외과 의사 랜디 버크먼 박사의 목소리가 마치 수백 마일 밖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진료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맨해튼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갑자기 흐릿하게 번져갔어요. 케이트 부인은 희귀한 뇌관 교종이 발견됐습니다. 차기이고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코끝에 스치는 병원 특유의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갑자기 강하게 느껴졌어요. 멍한 상태에서 버크먼 박사의 표정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하나하나 폭탄처럼 터져나왔어요. 생존율 20% 미만, 새로운 면역치료법, 임상시험, 보험 미적용, 치료비 500만 달러 이상. 케이트의 차가운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져 퍼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케이트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입니다. 기울어진 진료실 바닥에서 내 심장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았어요. 바로 그날 저녁 악몽 같은 일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제 약을 빼앗아 갔어요. 제게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제게 얼굴은 긁힌 자국으로 가득했고 매트는 소파에 웅크린 채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어요. 쌍둥이들은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항상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죠. 이제 둘 다 학교에 가지 않겠대요. 교장 선생님은 특수교사를 더 고용할 예산이 없다고 말했어요. 케이트가 카운터에 놓인 편지를 건넸습니다. 달튼스쿨에서 보낸 특수교육 프로그램 비용 인상 통지서였어요. 연간 학비가 아이 한 명당 9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인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케이트는 이미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진통제를 꺼내 삼키는 모습이 지난 몇 개월간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생각해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골드만삭스 CEO의 비서였어요. 스톤 씨, 내일 아침 7시에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불참시 중대한 결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미 2달 연속 실적이 저조했고 세 번째 달도 적자가 확실시된 상황이었어요.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미 저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죠. 톤이 끝났다. 황금손이 녹슬었다. 거실의 유리창 너머로 뉴욕의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그 화려함이 이제는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침실 발코니에서 맨해튼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단 한 방울의 별도 보이지 않는 하늘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옆방에서는 케이트의 진통으로 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쌍둥이들의 방에서는 매트의 울음소리가 간간히 새어나왔어요. 다음날 아침 골드만삭스 회의실. 시에는 정확히 7시를 가리켰습니다. 스톤, 지난 분기 손실이 8억 5천만 달러야. CEO 제임스 콜린스의 차가운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어요. 27년 역사상 최악의 실적이야. 이사회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어. 회의실 테이블 위로 서류 한 장이 미끄러져 왔습니다. 사직서였어요. 자네에게 6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겠네. 오늘부터 출입이 제한되니 개인 물품은 경비원이 보내줄 거야. 뉴욕의 차가운 비를 맞으며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동안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스톤 고객님, 부인의 치료는 시험적 치료로 분류되어 보험 적용이 3%만 가능합니다. 스톤 씨, 잭이 또 패닉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당장 데려가셔야 합니다. 미스터 스톤, 모기지 3개월 연체로 2주 후 주택 압류 절차가 시작됩니다. 집에 도착하자 케이트는 소파에 누워 진통제를 삼키고 있었고 쌍둥이들은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여보, 다 알아요. 케이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친구가 골드만삭스에서 연락받았어요. 소파 앞에 무릎을 꿇고 케이트의 마른 손을 잡았어요. 우린 괜찮을 거야. 다른 직장을 구할게. 케이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마이클, 정신 차려요.
우리 저축으로는 내 치료비 2주치도 버티기 힘들어요.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전 동료인 한국계 미국인 데이빗 김이 서 있었어요. 위스키를 마시며 상황을 설명했더니 데이빗은 휴대폰을 꺼내 제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마이클, 이거 봐. 서울대병원이 뇌관 교정 치료에서 세계 최고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어. 화면에는 의료저널 란셋의 최신 논문이 떠 있었어요. 뇌종양 생존율 세계 비교 데이터였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의 뇌종양 5년 생존율이 미국 최고 병원보다 32% 높아. 특히 뇌관 교정 치료에서는 전 세계 1위야. 게다가 치료비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야. 믿기지 않아 화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데이터는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라니.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서울대병원은 24시간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모든 의사들이 영어로 진료 가능하고 외국인 환자 전담 코디네이터가 모든 절차를 도와줘. 또 다른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12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도시 선정. 뉴욕보다 범죄율 97% 낮아. 창밖으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일주일 전엔 우리 아파트 아래층에서 강도 사건이 있었고 지난달에는 인근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내 분야에 대해서도 좋은 소식이 있어. 데이빗이 또 다른 기사를 보여줬어요. 한국금융위원회 글로벌 금융인재 500명 특별 영입 프로그램 발표. 연봉 최대 37만 달러의 주택 및 의료 지원 포함. 그 순간 쌍둥이 방에서 크게 소리가 들렸어요. 매트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안 돼. 다시 학교에 가기 싫어. 방으로 달려가자 매트는 벽에 머리를 박고 작은 구석에 웅크린 채 귀를 막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깨진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등교 거부 시 퇴학 조치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한국의 자폐 스펙트럼 아동교육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 서울국제학교는 미국의 명문보다 특수교육이 훨씬 발전해 있어. 교사 1명당 학생 2명 비율이야. 데이빗이 돌아간 후 밤늦게 케이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데이빗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어. 서울대병원이 뇌 질환의 세계 최고 치료율을 보인대. 케이트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이요? 그곳에 대해 뭐를 알고 있나요? 그날 밤 한국 서울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서울의 야경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모던하고 세련된 도시, 웅장한 한강, 초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잃어볼수록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세계 최고 의료 시스템 국가 2위, 교육열 세계 1위, PISA 학업 성취도 상위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세계에서 가장 낮은 범죄율 보유 대도시, 창밖으로 또다시 들려오는 경찰 사이렌 소리, 침대 옆에서 통증에 신음하는 케이트, 옆방에서 들려오는 쌍둥이들의 흐느낌, 그리고 제 머릿속에 맴도는 데이빗의 말. 미국에서는 파산해도 한국에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창밖 뉴욕의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지만 스마트폰 속 서울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라는 키워드가 제 마음속의 작은 희망의 불씨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빗이 든 정보를 바탕으로 밤새 한국에 대해 조사했어요. 노트북 화면의 푸른빛이 어두운 서재를 비추는 가운데 점점 더 놀라운 사실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의료 시스템 평가에서 한국은 미국보다 26계단이나 높았어요.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암 생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특히 뇌종양 치료 성공률은 미국 최고 병원보다 32%나 높았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케이트에게 태블릿을 건넸어요. 서울대병원과 메이어 클리닉의 뇌관 교정 치료 성공률 비교 데이터예요. 케이트의 창백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믿기 힘들래요. 치료비가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래요. 내가 전 재산을 팔아도 메모리얼 병원에서 6개월치 치료비밖에 안 되지만 한국에서는 전체 치료와 2년간의 후속 관리까지 가능해요. 다음으로 쌍둥이들을 위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서울국제학교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이었어요. 학생 2명당 교사 1명의 비율로 미국 최고 사립학교보다 더 집중적인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아빠, 뭐 해요? 제디 돌린 눈으로 서재 문을 열었어요. 이리 와봐. 우리가 갈 수도 있는 새로운 곳을 보여줄게. 잭에게 서울국제학교의 특수교육 프로그램 영상을 보여줬어요. 교실마다 최첨단 감각흥학 장비들이 갖춰져 있고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기, 선생님이 많아요. 잭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응, 한 교실에 선생님이 3명이나 있어. 각 아이에게 맞춤형 교육을 해준대. 잭의 눈에 처음으로 관심의 빛이 돌았어요. 거기, 우리도 갈 수 있어요? 다음 날 케이트의 주치의 버크먼 박사를 만났습니다. 서울대병원의 뇌종양 치료 데이터를 보여주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맞습니다. 한국의 몇몇 대형 병원들은 특히 뇌종양 치료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미국 의학계도 주목하고 있죠. 왜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으셨나요? 케이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해외의 치료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아서요. 하지만 버크먼 박사가 케이트의 차트를 다시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부인의 케이스라면 정말 고려해볼 만합니다. 그날 저녁 데이빗이 한국금융위원회 국제채용 담당자와의 화상 미팅을 주선해줬어요. 화면 속 김태훈 국장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스톤 씨, 월스트리트 경력을 가진 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글로벌 금융인재 특별 프로그램은 연봉 외에도 의료보험, 주택, 보조금,
자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가족의 의료 지원도 포함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특이 중증 질환의 경우 서울대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과 직접 연계된 특별 의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저희 프로그램으로 온 외국인 직원 3분이 가족 암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화상통화가 끝난 후 케이트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한국으로 가는 걸 고려하는 거예요? 케이트가 물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 여기서는 내 치료비도 아이들 학비도 감당할 수 없어. 집도 곧 압류될 거고. 하지만 모든 걸 버리고 낯선 나라로 간다는 게. 그때 매트가 큰 소리로 울며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선생님이 나한테 소리 질렀어. 다시는 학교에 안 갈 거야. 그날 밤 저는 한국 생활에 관한 외국인들의 영상을 하나둘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이 긍정적인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 5년째 살고 있는 미국인입니다. 이곳의 의료 시스템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요. 제 암 치료비가 미국의 8분의 1이었고 의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서울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캐나다인 부모입니다. 우리 아이는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곳에서 받는 교육과 치료는 토론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준입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한국에 대한 정보들이 제 머릿속에 빛나기 시작했어요. 케이트의 생존 가능성, 아이들의 교육, 새로운 직장, 안전한 환경. 지도 앱을 열어 서울을 찾아봤어요. 뉴욕에서 14시간 비행거리. 걸상으로는 멀지만 희망과의 거리는 오히려 가까워 보였습니다. 이제 제 세상은 파르르 떨리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한국으로의 이주를 진지하게 고민하던 어느 날 아침 폭풍우가 뉴욕을 뒤덮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마이클, 빨리 와요. 케이트의 다급한 목소리에 침실로 달려갔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케이트의 코에서 선홍색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통증에 신음하는 그녀의 모습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911에 전화할게. 괜찮을 거야. 사랑해. 하지만 두급차는 폭우로 인한 도로 정체 때문에 40분이나 걸려서야 도착했어요. 그 사이 케이트는 의식을 잃었고 저는 속수무책으로 그녀의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케이트를 응급실로 급히 데려갔어요. 3시간의 기다림 끝에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스톤 씨, 부인의 종양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출혈이 심각해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술 성공률은 35% 정도입니다.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72시간 내에 의사의 목소리가 흐려졌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비용은 얼마죠? 응급수술과 중환자실 케어, 후속 치료까지. 보험 적용 후에도 약 95만 달러입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의 학교 교장이었어요. 스톤 씨, 매우 유감스럽지만 잭이 오늘 또 심각한 패닉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학생을 다치게 했어요. 이제 두 아이 모두 즉시 퇴학 조치됩니다. 폭풍우 치는 병원 로비에 홀로 서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데이빗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 한국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터 김 박사와 연결됐어. 지금 통화 가능해? 떨리는 손으로 영상통화를 받았어요. 화면 속에는 차분하고 전문적인 모습의 한국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스톤 씨, 부인의 의료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저희 병원은 이런 케이스를 연간 200건 이상 다루고 있어요. 성공률은 78%입니다. 78%라고요? 미국 최고 병원에서는 35%라는데요. 네, 저희는 최근 개발된 나노입자 표적 면역 치료와 로봇 수술을 병행합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FDA 승인 전 단계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3년째 시행 중이에요. 비용은 얼마인가요? 모든 것을 포함해 약 12만 달러입니다. 국제환자 특별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추가 15% 할인도 가능합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미국의 8분의 1 가격에 2배 이상 높은 성공률이라니. 그런데 지금 아내가 응급 상황이에요. 어떻게? 응급 의료 이송이 가능합니다. 저희 병원과 제휴된 국제의료 이송 서비스가 있어요. 24시간 내로 서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의식이 희미한 케이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에게 기회가 생겼어. 한국 서울대병원이야. 성공률이 2배나 높대. 케이트의 눈이 살짝 떠졌어요. 그녀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위험해? 여기보다 훨씬 안전해. 게다가 비용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이들은 서울국제학교에서 이미 자리를 확보했어. 특수교육 프로그램이 세계 최고 수준이래. 케이트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작은 움직임에 제 가슴이 희망으로 부풀었습니다. 병실을 나와 데이빗에게 전화했어요. 결정했어. 한국으로 가겠어. 데이빗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한국금융위원회의 글로벌 인재 특별 비자, 서울국제학교의 긴급 입학 허가, 서울대병원의 응급 환자 수용 확인. 그리고 24시간 후 저는 의료 이송 전용기에 케이트와 쌍둥이들을 태우고 있었어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뉴욕의 마지막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한국에 가는 거예요? 잭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가는 거야. 거기서 엄마가 나아질까요? 항공기의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구름 위로 밝은 태양이 빛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희망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거야, 아들. 우리 모두 나아질 거야. 비행기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동안 케이트의 심박수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마치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14시간의 비행. 그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삶을 향한 탈출이었습니다. 희망을 향한 도약이었어요. 서울까지 앞으로 1시간 남았습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리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뒤로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 인천 상공에 들어섰을 때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아침 햇살이 구름 사이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빛이 우리를 환영하는 것 같았어요. 결정을 내리고 나니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데이빗이 연결해준 한국 측 담당자들은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줬습니다. 톤 씨, 모든 서류가 24시간 내로 처리될 겁니다. 의료 이송 전문 항공기가 JFK에 대기 중이에요. 연락이 오자마자 우리의 뉴욕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15년간 모아온 물건들을 하룻밤 만에 정리한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들만 꾸렸어요. 여보, 우리 결혼사진 앨범이요. 케이트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말했어요. 의식이 희미한 그녀가 남은 체력을 다해 이 말을 한다는 것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당연히 가져가야지. 그리고 새 앨범도 많이 만들 거야. 한국에서 임시 퇴원한 케이트는 휠체어에 의지한 채 마지막으로 우리 집을 둘러봤어요. 맨해튼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부 내려놓는 것 같네요. 등 뒤에서 케이트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야. 쌍둥이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작은 창밖으로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계속 사진 찍었고 매트는 자신의 방 구석에 앉아 벽을 쓰다듬고 있었어요. 이제 방이 없어지는 거예요? 매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의 눈을 마주봤어요. 더 멋진 방이 생길 거야. 엄마도 낳을 거고 너와 잭에게도 좋은 학교와 선생님들이 있을 거야.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월스트리트 동료들은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고 소위 친구라 부르던 사람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오직 데이빗만이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어요. 마이클, 이건 최선의 선택이야. 한국에서 너희 가족은 새 삶을 찾을 거야. 데이빗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희망도 없었을 거야. 의료 이송 전용 항공기는 작지만 첨단 장비들로 가득했어요. 케이트를 위한 응급 침대, 의료진, 쌍둥이를 위한 특별 좌석까지.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문으로 뉴욕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15년간의 삶, 꿈, 희망, 그리고 좌절이 저 아래 남겨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잭이 물었어요. 은행이 가져가겠지. 하지만 괜찮아.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 태평양 상공을 날면서 한국에 대한 영상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 한강공원, 북촌한옥마을. 거기 진짜 좋아 보여요. 매트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비행 중에 한국금융위원회에서 화상통화가 왔습니다. 톤 씨, 여의도 금융센터 내임시 아파트가 준비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5분 거리예요. 쌍둥이들을 위한 서울국제학교 입학 서류도 모두 완료됐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니 믿기지 않는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기내식이 나왔는데 놀랍게도 비빔밥이라는 한국 음식이었어요. 화려한 색감의 야채들과 고추장이 어우러진 그릇을 처음 봤을 때는 당황스러웠지만 한 입 먹자마자 쌍둥이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맛있어요. 뉴욕 음식보다 훨씬 맛있어요. 잭이 신나서 외쳤어요. 케이트도 모니터링 장치를 붙인 채로 조금이나마 음식을 맛보더니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14시간의 비행 동안 케이트의 상태는 놀랍게도 안정적이었어요. 한국 서울대병원과 비행 중에도 실시간으로 의료 데이터가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상태가 예상보다 양호합니다. 서울에 도착하면 바로 수술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의료진의 설명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미 이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창으로 태평양의 일출을 바라보며 명상에 잠겼어요. 지금껏 살아온 삶과 앞으로의 삶 사이에서 이 비행기는 마치 시간과 공간 사이의 통로 같았습니다. 서울 인천국제공항까지 앞으로 1시간 남았습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리자 갑자기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한두 개의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새로운 희망의 땅을 향해 항해하는 콜럼버스의 기분이 이랬을까요? 인천 상공에 들어섰을 때 아침 햇살이 구름 사이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빛은 마치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어요. 여보, 도착했어요. 우리의 새 삶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케이트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하는 동안 제 심장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으로 요동쳤어요. 이제 뒤돌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갈 뿐이에요. 의료 이송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깜짝 놀랐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의 모습이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미스터 스톤, 환영합니다. 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터입니다. 활짝 웃는 여성 코디네이터가 게이트에서 저희를 맞아주었어요.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고 태블릿으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케이트 부인은 바로 중환자실로 모셔질 예정이고 수술팀이 이미 대기 중입니다. 가족분들을 위한 숙소도 준비되어 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케이트는 즉시 첨단 의료 장비가 갖춰진 구급차로 옮겨졌어요. 저와 아이들은 병원에서 준비한 고급 세단을 타고 따라갔습니다. 와, 아빠,
여기 엄청 깨끗해요. 매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평소 낯선 환경에서 불안해하던 그의 얼굴에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번쩍이는 초고층 빌딩들 사이로 깨끗한 거리와 푸른 공원들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뉴욕의 지저분하고 복잡한 거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안전함이 느껴진다는 거였어요. 아침 일찍인데도 사람들이 공원에서 운동하고 젊은 여성들이 혼자 걸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안 들려요. 잭이 말했어요. 정말이지. 뉴욕에서는 하루 종일 들리던 사이렌 소리가 여기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호텔 같은 로비, 첨단 의료 장비, 단정한 복장의 의료진들. 모든 것이 뉴욕 최고의 병원보다 더 세련되고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스톤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김준호 교수입니다. 중년의 우아한 한국인 의사가 완벽한 영어로 저희를 맞이했어요.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뇌종양 전문의였습니다. 케이트 부인은 곧 정밀 검사를 받으실 겁니다. 저희는 이미 미국에서 보내온 데이터를 분석했고 새로운 치료 계획을 준비했어요. 김 교수님의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에 처음으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약 76%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에 시작할 특수면역 강화 치료로 80%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뉴욕가 들었던 20%와 비교하면 믿을 수 없는 수치였어요. 케이트가 검사실로 이동하는 동안 병원 국제센터 담당자가 저희를 임시 숙소로 안내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서비스대 아파트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100평 이상 되어 보이는 어른 공간, 최신 가전제품,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까지. 이게 다 우리 집이에요? 매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임시로 사용하실 숙소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식 주택은 다음 주에 준비될 예정이에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환영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한국 과일들, 전통 간식,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선물까지. 톤 씨, 냉장고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한국 음식과 서양 음식 모두 넣어뒀어요. 냉장고를 열자 깔끔하게 포장된 다양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뉴욕에서는 매일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는데 이렇게 정성스러운 준비에 감동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국제학교 담당자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상담해 드릴 거예요. 모든 일이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뉴욕에서는 한 가지 일을 처리하는데도 몇 주가 걸렸는데 여기서는 마법처럼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톤 씨, 케이트 부인의 초기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상태가 양호해요. 내일 아침 첫 번째 표적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뉴욕의 회색빛 건물들과 달리 서울은 현대적이면서도 푸른 산들로 둘러싸인 조화로운 도시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이들은 이미 한독 TV에 푹 빠져 있었어요. 영어 자막이 나오는 한독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처음으로 두 아이가 함께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빠, 내일 병원에 같이 가요. 엄마 보고 싶어요. 잭이 말했어요. 물론이지. 우리 모두 함께 갈 거야. 그날 밤 푹신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4시간 전만 해도 우리는 절망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볼 수 없었던 평화로움과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데이빗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가 내린 결정이 옳았어. 이곳은 정말 다른 세계야. 창밖으로 한강 위에 떠 있는 달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한국, 이곳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 같았어요. 한국에 온 지 2주가 지났어요. 매일 아침 7시 저는 한강변을 따라 조깅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었죠. 안녕하세요. 매일 마주치는 한국인 할아버지들이 활짝 웃으며 인사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저도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하며 미소 짓습니다. 케이트의 치료는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나노입자 면역치료와 표적 강사선 요법을 병행한 결과 종양 크기가 30%나 줄어들었습니다. 스톤 씨,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이 속도라면 6개월 내에 완전 관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 교수님의 말씀에 저와 케이트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실은 5성급 호텔 같았어요. 넓은 창문으로 남산과 서울타워가 보였고 병실 내 태블릿으로 모든 서비스와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케이트가 태블릿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제 모든 의료 데이터와 치료 계획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뉴욕에서는 의사를 한번 만나기 위해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는데 쌍둥이들도 놀라운 변화를 보이고 있었어요. 서울국제학교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미스터 스톤, 잭과 매트의 발전이 정말 놀랍습니다. 특수교육 책임자인 박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특히 잭은 감각흥합 치료에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보내준 영상을 보니 믿기지 않았어요. 항상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잭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고 매트는 선생님의 질문에 자신감 있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선생님들은 달라요, 아빠. 잭이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소리를 지르지 않고 항상 들어줘요. 그리고 교실에 특별한 공간이 있어서 스트레스 받으면 거기서 쉴 수 있어요. 한국 생활 3주차에 금융위원회 면접이 있었어요. 여의도 국제금융센터는 월스트리트를 연상케 했지만 훨씬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스톤 씨 귀하의 금융 경력과 전문성은 정확히 저희가 찾던 것입니다. 면접관이 말했어요. 특히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 대한 통찰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연봉은 미국의 3분의 2 수준이었지만 주택 보조금, 의료보험, 자녀 교육비 지원 등 복지 혜택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는 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시장개발부서 부장으로 시작하시게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일주일 후 제 사무실 책상에 앉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제 옆자리에는 김태우라는 젊은 한국인 동료가 앉아 있었습니다. 스트론 씨, 환영합니다.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이 걱정됐지만 모든 동료들이 영어로 능숙하게 소통했고 저에게 한국 문화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놀라웠던 건 업무 효율성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일주일이 걸리던 프로젝트가 여기서는 하루 만에 완료됐어요. 추천반 금융기술 시스템과 협업 문화 덕분이었죠. 스톤 부장님, 아시아 투자자 컨퍼런스 발표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검토해 주시겠어요? 제 팀원들이 준비한 자료는 완벽했어요.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런 퀄리티의 작업을 위해 몇 주를 고생했는데 여기서는 마치 마법처럼 진행됐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저희 가족은 강남 한복판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180제곱미터 크기의 초연대식 아파트였습니다. 여보, 이게 다 현실 맞아요? 케이트가 아파트 둘러보며 물었어요. 그녀는 이제 휠체어 없이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종양이 50% 이상 줄어든 덕분이었죠. 아마도 현실보다 더 좋을지도 몰라. 제가 답했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실내 수영장, 헬스장, 키즈 카페, 24시간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뉴욕의 아파트 값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우리 가족의 일상이었습니다. 케이트의 웃음소리가 다시 집안에 울려 퍼지고 쌍둥이들은 매일 학교에 가는 것을 기다렸어요. 아빠, 오늘 제가 수학 문제를 모두 풀었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매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향에서는 첫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뒀어요. 싱가포르 투자자들과의 $5천만 계약을 성사시켰고 경영진으로부터 특별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스톤 부장님의 글로벌 경험과 통찰력이 회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CEO가 전체 회의에서 저를 칭찬했어요.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서울 곳곳을 탐험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경복궁, 남산타워. 매번 새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여보, 저 할머니들 봐요. 케이트가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는 어르신들을 가리켰어요. 90대처럼 보이는데 우리보다 더 건강해 보여요. 한국의 일상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밤늦게 걸어도 안전했고 음식은 항상 신선했으며 대중교통은 정확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영원히 여기 살 거예요? 잭이 어느 날 저녁 물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반짝이는 야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 이곳이 우리 집이 된 것 같구나. 그날 밤 케이트의 손을 잡고 누워 생각했어요.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에게 서울은 단순한 도피처가 아닌 진정한 집이 되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케이트의 최종 검진 결과가 나오는 날이에요.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스톤 가족,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김 교수님의 환한 미소가 이미 결과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케이트 부인, 종양이 95% 이상 감소했습니다. 저희 의학적 기준으로는 완전 관해에 가까워요. 축하드립니다. 케이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은 더 이상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과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정말인가요? 제가 살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앞으로 정기적인 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케이트는 처음으로 도움 없이 계단을 걸어 내려왔어요.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비칠 때 6개월 전 창백했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클, 정말 이게 꿈이 아닐까요? 케이트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꿈이 아니야. 우리가 만든 현실이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여의도 한강공원에 들렀어요. 벚꽃이 만개한 강변을 따라 산책하며 지난 6개월을 돌아봤습니다. 쌍둥이들은 달라도 너무 달라졌어요. 잭은 이제 서울국제학교 교수반에서 일반 학급으로 전환했고 매트는 학교 과학 올림피아드에 출전할 정도로 학업 성취도가 높아졌습니다. 아빠, 내가 만든 로봇 봐요. 매트가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과학 프로젝트를 자랑했어요. 선생님들이 내년에 MIT 영재 프로그램에 추천해 주신대요. 여의도 금융센터에서의 제 경력도 날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시장개발 부서장으로 승진했고 월스트리트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프로젝트들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스톤 부장님, 블룸버그 아시아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외국인이 본 한국 금융의 미래라는 주제로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이는 서울의 활기찬 모습은 여전히 저를 놀라게 했어요. 청결한 거리, 효율적인 대중교통, 친절한 사람들. 뉴욕의 혼잡하고 때로는 위험한 환경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 한국어 수업에서 처음으로 문장을 완성했어요. 케이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제 발음이 좋다고 칭찬해 주셨대요. 한국 생활의 가장 큰 놀라움 중 하나는 이웃들과의 관계였어요.
뉴욕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랐지만 여기서는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바비큐 파티를 하고 아이들은 함께 놀았습니다. 스톤 씨,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과 함께 남이섬 나들이 어떠세요? 옆집 김 부장님의 제안에 기꺼이 응했어요. 저희 가족의 변화를 지켜보던 데이빗이 방문했을 때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이클, 너희들 완전히 달라졌어. 특히 케이트와 아이들이 데이빗과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웃고 떠들던 그 저녁이 아직도 생생해요. 한국 소주를 처음 마시고 얼굴이 빨개진 데이빗의 모습에 우리 모두 배꼽을 잡고 웃었죠. 이렇게 행복한 너희를 보니 나도 한국 이주를 진지하게 고민해야겠어. 데이빗이 반농담 반진담으로 말했어요. 어느 날 저녁 케이트와 함께 서울타워에 올라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여보, 기억나요? 뉴욕에서 마지막 날 내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케이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게 불확실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뉴욕에서의 성공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진정한 성공은 가족의 행복, 건강, 그리고 매일의 소소한 기쁨에 있었습니다. 쌍둥이들은 이제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고 한국 친구들도 생겼어요. 케이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성공은 월스트리트 트레이더라는 타이틀에 집착하지 않게 됐어요. 여기서 찾은 균형 같은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이클, 뉴욕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케이트가 문득 물었어요. 서울의 반짝이는 야경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곳이 우리 집이야. 우리가 찾던 천국이 바로 여기였어. 케이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의 건강한 모습, 쌍둥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 그리고 매일 아침 느끼는 감사함.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서울타워에서 내려다본 한강의 물결처럼 우리의 삶도 이제 평온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옳았다는 것을. 이곳, 한국이 우리의 운명이었다는 것을. 마이클 스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어요. 최근 CNN, BBC, 뉴욕타임즈 등 유수의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한 바에 따르면 마이클과 같은 선택을 하는 서구권 전문직 종사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행 러시, 미국 상위 1% 인재들의 대이동이 시작됐다. 블룸버그 통신의 특집 기사 제목이었어요. 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에서만 5,000명 이상의 고급 인력이 한국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마이클의 인터뷰가 화제가 된 뒤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 실리콘밸리 기업 임원, 심지어 할리우드 제작자들까지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는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영국의 The Economist는 한국이 새로운 글로벌 엘리트들의 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 최첨단 디지털 인프라, 안전한 치안, 우수한 교육 환경. 이런 한국의 강점들이 이제는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마이클의 사례처럼 절망 속에서 찾은 희망의 땅, 위기에서 기회를 발견한 새로운 천국.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무한의전의 나라가 아닌 무한기회의 나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이클처럼 한국행을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선택하는지, 어떤 놀라운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다음 편에서는 실리콘밸리 최고 엔지니어였던 제시카의 놀라운 한국 성공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기회,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 있을지도 모릅니다.